작년 이제 8회 시험까지 우리 랜드3 학원에서 2차 1과목과 2과목 이제 2차를 전담해서 공부 수업했던 김원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름 김원철이고요. 전화번호는 이제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근데 올해는 이제 9회 시험에는 제가 이제 2차 2과목을 맡게 됐어요. 2차 2과목만 이제 전담해서 맡고요. 그 다음에 2차 1과목은 아마 10월 달에 이제 그때 오시는데 그분은 이동영 교수님이라고 우리 손해평가사 합격하신 분입니다. 저는 이제 4회 합격했고요. 4회 이 랜드 3에서 저 끝자리 저 자리에 앉았었어요. 맨 마지막 자리. 저 자리에서. 하얀색 의자 보이시죠? 저 의자가 제 의자였습니다. 저 의자. 근데 이제 우리 손해평가사라 그러면 원래 우리가 농업, 재해, 보험, 손해평가사 그러죠? 농업, 재해, 보험, 손해평가사. 일단은 여러분들 아시는 거는 지금 이게 농업과 업이죠? 농업과 어업.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농작물, 재해보험, 재해보험. 농작물, 재해보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작물이니까 농작물이 어떤 건지는 아시죠? 아시죠? 농작물에 의해서 이제 뭐가 오냐면 재해가 온대요. 이 재해가 어떤 재해냐면 보통 자연재해를 말하는 거예요. 자연재해. 쓰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9월달 있죠? 9월달 저랑 하실 때는 필기 안 하셔도 돼요. 네, 제가 이거 좀 여기 자료에 있다가 좀 이야기만 들어보시고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10월달, 11월달, 12월달까지도 필기는 그 교재에 있다만 필기 좀 하시면 되는 거고 따로 이제 정리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농작물에 뭐가 발생하냐면 이 자연재해라는 게 발생해요. 자연재해. 이게 피해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판단을 하려고 했더만 그 판단하는 전문가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전문가가 이제 손해평가사라는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 손해평가사라는 이제 자격증에 취득하신 분들이에요. 이게. 근데 자동차가 사고 났어요. 그럼 자동차는 그대로 있죠. 사고 난 상태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동차 관련 손해사정사분이 오셔가지고 판단하고 끝나는 거예요. 건물이 무너졌어요. 재물에 관한 손해사정사분이 오셔가지고 그냥 판단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편찮으셔가지고 다쳐갖고 어디 병원에 입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뭐 보면 돼요, 우리가? 의사의 진료 소견서나 진단서나 엑스레이 하나, MRI 사진 보면 되는데 판단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농작물은 벼가 이렇게 있는데 피해가 왔어요. 그러면 이 피해 받은 것이 오늘 피해 받았어요. 내일 되면 그 상태 피해 받은 상태 그대로 있을까요? 아니면 변할까요? 변하겠죠. 왜 그러냐면 생물이에요, 생물. 생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하기 때문에 평가하기가. 그리고 이거는 지금 어디 병원에 입원하거나 공업사에 들어가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노지에 그냥 쭉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하기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평가사 제도가 오기 전에 예전에는 피해가 발생하면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 제가 지금 말하는 예전이란 말은 90년대, 80년대, 90년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피해 받은 사람들한테 직접 국가에서 보상금을 줬어요. 보상금이 면이나 뭐 읍면동에서 거기서 이제 와가지고 이제 공무원분들이 와가지고 피해가 몇 퍼센트 났네, 이 정도 피해가 얼마네, 이건 피해가 얼마네 딱 적어가지고 보상금이 나갔거든요.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자유무역협정이라고 있잖아요. WTO. 맞죠?
WTO 맞죠? 근데 그게 그것 때문에 그걸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 맺으면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맺지 마라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는 이제 부당하다. 왜 그러냐면 그 A라는 나라가 있고 B라는 나라가 있는데 A라는 나라는 그렇게 지급을 안 해주 농민을 그렇게 안 도와주고 B라는 농민을 그렇게 도와주면 서로 농산물을 갖다 무역을 할 때 누가 더 유리해요? 직접 지원해 준 데가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원해 주지 마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온 게 그러면 보험의 형태를 띈 걸 한번 해보자. 그게 농작물 재해보험이 새로 생긴 거예요. 농작물 재해보험이. 이게 언제냐면 2000년대 초반입니다. 2000년 초반에 농작물 재해보험이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농작물 재해보험 생겨가지고 우리가 손해 조사를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피해가 난 거 조사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조사 맡긴 것이 제일 먼저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찾아보니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손해 사정사람 분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재물 손해사정사죠. 재물. 이런 분들이 있었으니까 재물이니까 물건이잖아요. 물건. 농작물도 물건이니까 이런 분들한테 일단 맡겼단 말이에요. 근데 맡겼는데 인력이 부족해. 왜 그러냐면 재해가 태풍이 한 번 와버리면 아니면 뭐 비가 한꺼번에 내린다 그러면 조금씩 발생하는 게 아니라 전직이 한꺼번에 초토화 돼버리니까 대규모로 한꺼번에 많은 인력이 투입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거든요. 이 손해산사상분들은 인력에 한계가 있고 이분들이 고용하시는 직원분들도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력 수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뭘 뒀냐? 이런 분들을 뒀어요. 손해평가인이라는 분들을 뒀어요. 이 손해평가인이라는 분들은 어떠냐면 일정 자격이 된 분들은 시험 없이 손해사정사 시험을 보신 분들이고 이분들은 그 실무상 이게 실무에서 일정 몇 년 정도 일을 하신 분들은 우리 그 농작물 손해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 위촉을 하는 겁니다. 위임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농사를 해당 그 작물의 농사를 몇 년 이상 지으신 분들, 농업 종사하신 분들, 아니면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농업에 관련된 그 과목을 갖다 수업을 하신 분들, 아니면 농작물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셔가지고 일을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돼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손해사정사 분들하고 손해평가인 분들하고 이렇게만 이제 일을 맡기니까 좀 문제가 발생했어요. 보험금이 많이 나가더라. 보니까 재물 손해사정사, 이 재물이지만 그래도 농작물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죠. 농사를 많이 짓고 농업에 관련된 일을 하셨지만 손해평가에 대한 정식 교육을 받으신 분은 아니죠. 그래서 나온 게 손해평가사라는 자격증이 나온 거예요. 농작물만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자격증, 전문가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평가사가 나온 겁니다. 이 손해평가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이 농작물 재해보험 손해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많이 개선이 됐다 하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손해평가사를 자격증을 따시면 취업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취업, 그게 제일 중요하신 거죠. 이제 취업을 어떻게 하시는 거냐. 농작물 재해보험에 이제 위탁받아서 운영 관리하는 재해보험 사업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신 그 보험사를 말하는 거예요. 재해보험 사업자는 뭐라고요? 그냥 보험사예요. 보험사. 이 보험사는 대한민국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서는요. 그게 농협 손해보험입니다. 손해보험.
자, 농협 손해보험이에요. 그러면 전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려는 농민이겠죠. 농민들은, 계약자들은 이 NH 손해보험에 보험에 가입하겠죠. 그리고 이 NH, 피해가 나면 이 NH 손해보험에서 피해 난 건수를 전부 다 취합을 해서 조사를 맡기겠죠. 그러겠죠. 그러면 손해보험에 직접 조사는 안 해요. 근데 맡길 거예요.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동부화재나 뭐 하나생명이나 뭐 그런 데서는 걔들 뭐 우리가 원수사라 하죠. 원수사. 그래갖고 걔네들이 보험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피해가 있다 그러면 자기들 직접 나가는 하지만 다른 그 손해사정 법인한테 맡겨가지고 일을 맡겨가서 거기서 취합해서 이제 손해조사를 하는 거죠. 똑같아요. 얘네들도 맡깁니다. 어디다 맡기냐? 방금 제일 먼저 했던 데가 재물손해사정사라 했죠? 재물 손해 사정 법인에 맡깁니다. 법인이 있어요. 일을 여기다 맡겨요. 법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우리 평가사 분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가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여가지고 그냥 우리 회원제로 해서 만든 단체가 있는데 그게 협회예요. 협회는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협회는 농재협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농업재해보험협회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손협이라고 한국손해평가사협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을 하신 데가 싹 손해평가인에 빠졌죠. 손해평가인은 여기 들어와 있어요. 지금 여기. 그리고 단위농협당 이장님들도 부녀회장님도 이제 손해평가인으로 취직하셔가지고 이제 일할 수 있으니까 그럼 빼고 논의를 하고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얘네들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일을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일을 줘요. 이렇게 일을 줍니다. 그러면 현재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제일 많이 일을 하고 있는 데가 어디라고요? 그럼 제일 오래 일을 한 데가 손해사정법인이겠죠? 이 법인이 좀 많이 있어요. 얘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을 주고 이렇게 일을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평가사 자격증을 따신다. 그러면 가실 수 있는 루트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뭐다? 1위 가든가 아니면 1위 가든가 가시면 돼요. 여기는 재물손해사정법인으로 가신다. 그러면 재물손해사정법인에서는 좀 젊으신 분들을 원합니다. 젊으신 분들을. 취업 가능합니다. 자격증 가지고 있으면 저 할래요 그러면 웬만해서는 와서 하세요라고 해요. 뭐 토익 점수 안 필요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부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본인이 좀 역마살이 좀 있으시다. 역마살 한 군데 오래 못 있다. 난 집 나가면 한 2달 있어야 된다. 어디 집 나가갖고 한 2달 정도 어디 뭐 시골에서 일을 좀 하면서 있고 싶다. 1달, 2달. 여기저기 막 차 운전하는 거 좋아하신다. 그러면 여기 가시면 됩니다. 가시면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체력적으로 소모가 많아요. 힘듭니다. 하루에 보통 한 200km, 300km 운전할 때도 있어요. 300km는 그냥 운전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는 젊으신 분들, 연세가 있으신 분들 전부 다 가입할 수 있어요. 왜냐면 회원제예요, 회원제. 여기 회원제예요, 회원제. 그래서 이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이제 저도 여기 한손협회 회원으로 돼 있거든요. 회원이었는데 가입을 하시면 이제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그 회원이니까 회원 중에서 일하고 싶으신 분들 가갖고 오늘 어디 가는데 갈 수 있으신 분 손 들면 됩니다. 가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능력제죠, 능력제. 얘도 대신 여기는 재무손해사정법인은 이제 연봉제입니다, 연봉제. 연봉제고요. 4대 보험이 됩니다. 4대 보험이 돼요. 메리트가 있죠? 괜찮으시죠? 그 다음에 기름값도 나오고, 숙박비 나오고, 다 나와요. 여기 뭐라고요? 회사예요, 회사.
근데 여기는 회원이라겠죠. 그럼 여기가 더 좋죠. 근데 여기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 그냐? 여기 들어가시면 회사니까 회사 직원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어디 지역에 무슨 조사 나가세요, 나가세요 말하잖아요. 그러면 나가야 돼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뭐 그런 큰일이 아닌 이상은 나가셔야 돼요. 나가셔야 돼요. 근데 이 회원직이잖아요. 회원이죠, 그냥. 직원이 아니죠. 직원이 아니죠. 저한테 어디 지역에 무슨 조사 나가세요 했는데 감기기가 있어. 아이씨, 몸이 안 좋아서 못 나갔어. 다음에 나가랍니다. 그럼 돼요. 여긴 다음에 나가랍니다. 나오지 마세요. 그래요. 나오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차이가 어떤 건지. 조금 더 자유롭게 하신다 그러면 여기 가시면 되는 거고. 근데 여기도 이직은 가능합니다. 여기 법인에 있다가 다른 법인 갔다가 뭐 다른 법인 갔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이제 손해평가사가 이제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취업이 어떻게 된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보시는 프린트물 한번 봐보시겠어요? 오늘 보시는 거. 다른 이야기는 이제 수업하다가 차근차근 해드리고요. 보시면. 그리고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이 어떻게 됐고, 농작물 재해보험이 역사, 뭐 연혁 그러죠. 그런 이야기는 여러분들 이제 10월 달에 교재 받으시면 거기 앞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의 개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맡은 그냥 붙인 겁니다. 오늘 공부하신 거는 이 농작물 재해 보험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NH 손해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보험 상품이라고 있어요. 보험 상품. 거기에 보시면 농작물 재해보험은 크게 뭐 과수, 작물 적으실 필요 없어요. 과수, 작물, 논작물, 밭작물, 원해시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막 나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뭐 과수작물, 논작물, 밭작물, 원해시설 나오는 여기서 과수라고 돼 있죠. 지금 과수. 과수는 뭘까요? 과일 말하는 거 과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 손해평가사 공부하실 때, 이 농작물 재해보험 공부하실 때 가장 여러분들 어려워하시는 분이 뭐냐면 용어가 어렵다 그래요. 용어가. 단어가 어렵다. 단어가 어렵다 그래요. 근데 그 단어가 어려운 거는 처음 보니까 어려운 거지 어려운 단어는 아니에요. 자체가 어려운 단어는 아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과수는요. 과일하고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과일하고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과수 작물이에요. 그 생각해 쉽게 말하면 과일, 사과나 배나 뭐 감이나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복숭아나 뭐 자두나 호두나 뭐 그런 애들 있죠. 걔네들을 이게 과수 작물이라는 거예요. 논작물 그랬어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오늘 아침에도 드셨을 겁니다. 논작물 뭐가 있어요? 쌀, 벼가 있고요. 밭작물입니다. 밭작물은 뭐가 있을까요? 처음 하시니까 어떤 생각 나시죠? 고구마, 감자, 옥수수 그런 애들은 뭐예요? 밭작물. 원예 시설이라서 원예 시설. 시설 하우스라는 게 있죠. 지나가다가 보시죠. 하우스하고 하우스에서 키우는 작물들이 있어요. 걔네들을 보장해 주는 건데 하우스 안에 키우는 작물, 단호박, 오이, 수박, 파프리카, 장미 뭐 그런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도 이제 들어갑니다. 그런데 얘네들을 지금 이렇게 얘네 선보에서 나눠준 거고요. 우리가 공부하실 때는 얘를 위험에 따라서 한번 분류해 보시자. 위험에 따라서. 위험. 물론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이 위험은 보상하는 손해를 말하는 겁니다. 보상하는 손해. 자, 그럼 일단은 위험은
농작물에서 위험은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자연재해. 뭐가 있다고요? 자연재해. 자연재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재해면 이제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불고 뭐 햇빛이 너무나 뜨겁던가 그 다음에 뭐 눈이 많이 온다거나 뭐 그런 애들이 있겠죠. 자연재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 작물을 새가 와서 쪼아먹어요. 이 작물을 멧돼지가 와가지고 난리 쳐놓습니다. 뭐라고 하냐? 조수해. 자연재해하고 조수해가 있어요. 조수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가끔씩 발생하는 게 있어요. 그 작년인가 올해인가요? 그 뭐 밀양이 어디서 뭐 불났잖아요. 화재가 있어요. 화재. 그래서 말하는 이제 이런 자연재해나 조수해나 화재 같은 게 있어요. 화재. 그럼 보통은 이렇게 보장을 해줘요. 이렇게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같은 거를 보장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자,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이렇게 뜨잖아요. 이렇게 보장해준다. 그러면 얘를 보고 뭐라 하냐? 가만 보니까 전체를 전부 다 보장을 해주는 거죠. 발생할 수 있는 재해는 전부 다 보장을 해주는 거잖아요. 얘를 보고 종합적으로 보장해준다. 그래서 종합 위험 보장이라고 말을 해줘요. 종합 위험 보장. 되셨을까요? 종합 위험 보장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보장하는 방식에 따라 위험에 따라서. 그런데 만 보니 어떤 작물은 A라는 작물이 있다 치면 그 작물은 이런 예들 중에서 보호를 해놔가지고 시설 같은 걸 쳐놔가지고 조수해나 화재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 발생하더라도 특정한 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 재해만 보장받는 애들이 있어요. 뭐 중에서? 자연재해나 조수해나 화재 중에서. 자연재해 종류가 많죠? 옆에 밑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따 보시면 한 10가지 되거든요. 10개 넘어가요. 원래는 10개 넘어가는데 대충 보시면 많이 있는데 이 자연재해, 조수해나 화재 중에서 너만 콕콕 얘네들만 콕콕 집어서 보장을 받겠다라는 애들이 있어요. 여기서만 집어서 몇 개만 딱 골라가지고 몇 개만 딱 골라가지고 일부분들만 골라가지고 보장받겠다 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걸 보고 우리는 종합위험에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종합이면 전체를 보장해 주는 거고 얘는 일부분만 보장해 주잖아요. 그래서 얘를 보고 우리가 특정 위험 보장이다. 특정 위험 보장이다. 여러분들이 시험 보시는 그날까지 가장 많이 들어보는 말 중에 하나가 종합위험 보장, 그다음에 특정 위험 보장 그렇습니다. 종합위험 보장, 특정 위험 보장. 자,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뭐가 있냐? 둘 중에 있는데 여기에서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여기에서 뭐가 더 들어가냐면 이 종합위험 보장에 있다가 하나를 더 보장을 해준대요. 그러면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에다가 하나가 더 들어가요. 뭐까지 들어가냐면 만약에 이런 작물이 있어요. 그러면 이 종합위험 보장은 피해를 입으면 요만큼 피해 입었다 그러면 이만큼을 보장을 해줘. 이만큼을 피해 입은 부분만 보장해 주겠죠. 요만큼만 보험금이 나가겠죠. 근데 어떤 작물들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농가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작물들은 피해 본 것도 있지만 공판장에 농산물 공판장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경매를 붙일 때 가격이 떨어져서 농민들이 실제로 피해를 입은 경우도 생기겠죠. 아니 풍년이 늘었는데 피해 입은 경우도 생긴다잖아요.
그것까지 보장해 주는 게 있어요. 뭐까지? 가격까지. 가격이 상승하면 뭐 보장할 필요 없겠죠. 가격이 어떨 때? 떨어졌을 때. 가격 하락까지 보장해 주는 게 있어요. 가격 하락까지. 그게 가격이 하락하면 계약자의 수입은 증가해요? 줄어들어요? 감소되겠죠.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 농가의 수입이 감소된 것을 보장해준다. 그래서 농업 수입 감소 보장 또는 농업 수입 보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농업 수입 감소 보장 또는 농업 수입 보장 이렇게 말을 해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셔가지고 특정 위험 보장에 관련된 작물이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그게 뭐냐면 인삼입니다. 인삼. 공부하실 때 특정 위험 보장이다. 그럼 뭐밖에 없다고요? 인삼 하나밖에 없다. 인삼 하나밖에. 거기 보시면 특정 위험 보장에 보시면 거기 밑에 표에가 있을 겁니다. 표에 태풍이 있고요. 태풍이 오면 항상 강풍이 따라다닌다 생각하시면 돼요. 잠깐만, 이거 중요해요. 태풍만 온다 그러면 태풍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태풍이 오면 항상 여기 뭐가 따라다닌다? 강풍도 따라다닌다. 강풍. 비가 많이 와요. 집중호우가 옵니다. 집중호우. 그러면 물이 차가지고 침수가 될 거예요. 침수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침수, 물이 차가지고 있는 거. 침수. 태풍이 오고 집중호우, 침수가 오요. 그 다음에 우박이 내려요. 우박이 내리면 이제 좀 추워집니다. 냉해가 와요. 냉해가. 그 다음에 많이 더워요. 폭염이 오고요. 불도 납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겨울에 눈도 많이 내립니다. 폭설이 있습니다. 폭설. 지금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외우실 필요. 이런 애들이다. 여기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중에서 하나씩만 몇 개씩만 꼽아가지고 나온 게 뭐예요? 태풍, 집중호우, 침수, 우박, 냉해, 폭염, 화재, 폭설 아니냐라고 한 거예요. 지금. 아, 물론 태풍 자연재해 맞죠? 집중호우도 자연재해죠? 침수도 자연재해, 우박도 자연재해, 냉해는 뭔지 아실까요? 냉해. 이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냉해. 폭염은 뭔지 알까요? 폭염. 더운 거죠. 더운 거. 화재. 폭설도 눈이 많이 온 거고. 그러면 이런 애들을 주로 다 자연재해. 화재는 모두 있지만 대부분 자연재해죠. 그냥 자연재해. 근데 아까 제가 이렇게 드렸죠. 그러면 얘는 자연재해 아니냐? 그러니까 종합위험 보장 아니라 자연재해 중에서 특이한 애들만 찝어낸 거죠, 지금. 그래서 보장받는 거 뭐라? 특정위험 보장이다라고. 특정위험 보장. 그래서 여기 밑에 한번 봐보시면, 자, 바로 1번에 특정 위험 보장, 그러니까 특정한 위험, 뭐 태풍, 폭염, 집중호우, 우박 등을 보장한다. 그다음에 참고해 보시면 인삼이라고 있습니다. 인삼 자체는 특정 위험 보장하고 인삼 재배 시설이 있는데 여러분들 시골에 가다 보시면 까만 천을 위에 덮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뭐예요? 해가림 시설입니다. 종합위험으로 보장한다. 요 밑에 있는 아직 보지 마세요. 이따 뒤에 자연재해를 읽어보시면서 보고 나서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저 밑에 보시면 종합위험 보장이다 됐습니다. 종합적인 위험을 보장한다. 지금 따라오고 계시죠? 동그라미 1번에 농작물 재해보험에서의 종합적인 위험은 뭐냐? 그러니까 뭐예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다 됐습니다.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이 가번의 자연재해를 말씀드리면 태풍 피해 있고요. 태풍 피해, 우박 피해, 동상해, 호우 피해, 강풍 피해 넘겨보시면 한해 있습니다. 한해, 냉해, 조해,
설해, 폭염이 있습니다. 폭염. 자, 그러면 앞으로 넘어져서 자, 문제 된 것만 일단 보시고. 태풍 아시죠? 태풍. 아시죠? 태풍. 넘어갈게요. 우박도 아시죠? 우박 알고 계신 겁니다. 동상해 아실까요? 동상해. 동상해. 자,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겨울에 동상 걸리잖아요. 동상. 그 동상하고 얘가 달라요. 동상은 얼어서 상처 입은 게 동상이고, 얘는 얼어서 피해 입은 거하고 동해하고 상해하고 같은 말. 이 상은 뭐냐면 설입니다. 설이. 설이. 동해하고 상해요. 동해하고 상해. 동상해는. 자, 그럼 이 동상해는 설이 동해니까 결국 얼어서 핑임. 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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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강풍은 아실까요? 강풍 아직 강한 바람. 이따 보실 거예요. 또 자세하게. 자, 넘겨보시면 한해가 있습니다. 한해. 이 한해는 한자로 이 한자가 추울 한자가 아니라 가물 한자예요. 가뭄피입니다. 가뭄피. 냉해 있습니다. 냉해를 보시면 농작물의 성장 기간 중 작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찬 기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다 되어 있네요. 냉해가. 그러면 냉해는 이하고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게 동상해하고 구분해야 될 게 냉해예요. 냉해. 냉해는 농작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정도의 찬 기온으로 발생하는 피해래요. 뭔 말이냐? 어떤 농작물이 있는데 그 농작물이 자라는데 일평균 기온이 15도가 필요해요. 근데 계속해서 일평균 기온이 14도, 13도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작물이 제대로 클까요? 못 클까요? 못 크겠죠. 그걸 뭐라고 하더라고요? 냉해. 냉해. 그럼 잘 보세요. 그러면 A라는 작물은 15도가 필요해요. B라는 작물은 10도만 필요합니다. B라는 작물은. 근데 14도가 계속해서 되고 있어요. 그럼 이 14도는 A라는 작물한테는 뭐가 돼요? 냉해겠죠. B라는 작물한테는 냉해가 아니죠. 그러죠. 뭔 말이냐? 이 온도만 보고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작물이 나중에 재배하실 때 보시면 적산 온도, 뭐 일평균 기온, 월 평균 기온, 뭐 그런 놈만 나오거든요. 그런 거에 따져서 가지고 찾아내는 거지. 14도 이 온도 가지고 A한테 냉해니까 B한테도 냉해겠네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이해되셨죠? 상대적으로 판단하셔야 된다. 어쨌든 냉해는 뭐다? 찬 기온이니까 추웠다. 추웠다. 싸늘했다. 라는 뜻이 싸늘했다. 자, 그 다음에 조해를 보시면 조해.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간석지 등 연안지대에 바닷물의 유입으로 발생하는 피해다. 되고요. 여기 지금 이 조해가 바닷물의 유입이라 했잖아요. 유입. 그럼 여러분들 가만 보시면 바닷물이 유입이다 그러니까 그 해일이라고 봐요. 해일. 해일처럼 방파제가 이렇게 있는데 바다가 있는데 여기서 넘쳐가지고 여기서 넘어온 거냐. 그것도 있고 이게 무너져가지고 이게 넘어올 수도 있겠죠. 그것만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또 알게 되어 있지만 바람이 많이 세게 불어요.
파도가 치겠죠. 파도가 이렇게 부서지겠죠. 바람이 불어요. 그럼 이 물방울 다 어디로 갈까요? 넘어가겠죠. 그것도 조회예요. 그것도 조회로 봅니다. 어디서 많이 보시냐면 방파제 옆에 논이나 밭이 있죠. 그런 데 많이 봅니다. 광주에서 가장 가까운 데냐면 영광이라고 하시네. 영광. 영광 염산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염산. 그런 데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백수나 백수 정도. 그 다음에 설해, 눈입니다. 폭염, 매우 심한 더위다. 기타 자연재 있습니다. 기타 자연재. 그 다음에 조수해가 있고요. 조수해는 새나 짐승에 의한 피해다 돼 있고요. 자세한 거는 여러분 10월 달 가시면 제가 하나하나씩 집어서 다 드릴게요. 일단 이렇게만 보시고 가시면 됩니다. 화재는 불이 난 겁니다. 이건 방화가 됐든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이든 상관 안 해도 그냥 화재예요. 그 다음에 수입 감소 보장 있습니다. 농업 수입 여기 있죠. 농업 수입 감소 보장. 이 종합적인 위험 보장이 뭐라고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다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또 뭐까지 해준다? 가격 하락까지 피해를 봐주는 게 뭐다? 농업 수익 감소 보장.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CEF 보시면 가격 하락은 기준 가격보다 수학기 가격이 하락하여 발생한 피해라고 되어 있죠. 자, 기준 가격이란 말이 나오는데 기준 가격은 뭐냐? 기준 가격은 일과목에서 자세히 배우십니다. 일단 기준 가격은 이거는 누가 정하냐면요. 어디에 나와 보시면 돼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라고 있어요. 농업정책보험금융에 가시면 거기에 이 기준 가격이 매년 어떤 포도다 그러면 포도를 언제 수확하냐 보면 포도가 언제 수확했다 그러면 그게 하기 전에 미리 나와 있어요. 이게 감자다 뭐 있습니다. 그게 나와 있어요. 미리 나와 있단 말이에요. 미리 나와 있어요. 이 기준 가격 정해놨어요. 근데 이 기준 가격을 딱 이 1,000원 전에는 정해놨는데 수확해가지고 어디 가신다고? 농산물 공판장에 경매 부치러 갔는데 가서 보니까 700원 떨어졌어요. 얼마 손해났어요? 300원. 그럼 개당 300원이다 그러면 이게 10,000개다 그러면 얼마 보장된다고요? 300만 원 보장해 주는 거죠. 300원짜리 10,000개니까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수학이거든요. 이만큼 떨어진 거를 보장을 해준다라는 거지.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농업 수익 감소 보장에 들어가는 품목들이 있어요. 품목 지금 안 적어 드렸는데 한번 적어 보세요. 이게 중요하니까. 콩이 있고요. 양파가 있고 양배추가 있습니다. 마늘이 있고요. 포도가 있고 다음에 가을 감자 이렇게 적어버렸어요. 가을 감자. 원래 명칭은 감자 가을재배인데 고구마 있습니다. 고구마. 요건 좀 필게 해주세요. 콩, 양파, 양배추, 마늘, 포도, 가을 감자, 고구마까지 한번 보시면 콩, 양파, 양배추, 마늘, 포도, 가을 감자, 고구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공부하신 것 중에 집에 가고 복습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복습하시라 할 때 그때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외워두세요. 수익 감소에 뭐가 있다? 콩, 양파, 양배추, 마늘, 포도, 가을 감자, 고구마가 있다. 자, 조금 쉬었다가요. 이제 밑에 있는 내용 좀 진행할게요.